토요일 수업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위상이 2에서 3주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끝나게 되면 현대대수학에서 기하다항식 쪽과 채론, 확대채론,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게 되면 그 함수열, 함수성 급수, 그 다음에 그 외에 거기서 필요한 해석하기 이론을 조금 볼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에는 미적분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 중적분하고 선적분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 수업에서는 아마 가끔씩 여기에 문제의 일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이제 사용도 하지만 또 일부분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혹시 풀이가 이렇게 이제 그 답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료로.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 것 같은 경우도 계속 몇 개를 이제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저께 좀 오후에 이제 끝났었는데 자료가, 해설을 처음에는 이제 쓰려고 내가 열심히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타자 치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서 일부분은 그냥 답만 이렇게 띡 던져놓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해설,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해설이 좀 불친절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들 조금 양해를 해 달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강의는 이제 좀 다 정확하게 할 테니까, 그거 이해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위상수학은 근본적으로 뭐를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의 모델을 삼았어요. 기출문제를 모델을 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섞어본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수업이 속도감이 있지는 못할 겁니다. 속도감이 있지 못하다는 얘기는 문제량이 생각보다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건데, 여기 막 그 큰 1번 있으면 그 큰 1번에 작은 문제들이 몇 개씩 있기도 하지만, 이걸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위상 얘기를 같이 이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진도는 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1번 문제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눈 거예요. 위상을 뭘로 나눴냐면, 유한일대와, 그 다음에 얘가 비가산일대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위상에서는 누가 뭐래든 간에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요. 이렇게 유한일대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하냐면 각각의 원소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존재하더라, 이런 뜻이 되고, 여기 화면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싱글톤셋 P는 P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Q는 Q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QRS는 R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저로 갖는 것을 우리가 일명 하한 위상 또는 하극한 위상이라고도 명명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임의의 점 R에 대해서 이것이 A의 무엇이 된다? 국소 기저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쓰게 되면 입시론 자리에 자연수분의 1로 바꾸어도 내용적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말 없으면 자연수분의 1보다는 입실론이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입실론은 양수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자연수분의 1은 분모가 자연수라는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연수분의 1은 가산집합이다 보니까 번호를 붙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열이나 이런 것과 연관될 때는 자연수분의 1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A의 도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x 타우가 이제 위상 공간이라고 할 때 a를 x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자. 그럼 물론 여기서 a가 이론적으로는 공집합인 경우도 성립이 되는데 공집합은 내용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공집합이 아닌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싱글턴 셋이 무슨 집합이면 열린 집합이 되면 이 A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관계없이 A는 무엇이 될 수 없다. 집적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F가 X에서 Y로 가는 사상일대인데 여기 칠판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X와 Y는 전부 다 위상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사상일대. 싱글턴 셋이 열린 집합이면 그러면 함수 F는 A에서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싱글턴 셋이 열린 집합이면 이와 같은 내용,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문제에서 P와 Q가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P와 Q는 절대 A에 무엇이 될 수 없답니까? 집접점이 될 수 없다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R과 무엇만 따져보면 된다? S만 따져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을 보시면 QRS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R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Q를 포함하는, 아니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되고 이것이 이제 국소기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QRS에서 R을 제외한 것과 A의 관계를 따져보자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A가 PQR이었으니까 R을 제외시키고 나서도 공통원소로 무엇이 존재한다? Q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R이 A에 무엇이 된다? 집접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답안지를 쓰실 때는 또 이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S에 관해서 한 내용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답안지 쓸 때는 얘나 여기에 있는 내용만 다른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되니까 같은 이유에 의해서 S도 A에 무엇이 되더라? 집접점이 되더라. 이런 뜻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도집합은 R과 무엇이 된다? S가 되더라.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자, 여기 와서 이제 보시면 대부분의 책들은 무엇만 논의를 하냐면 요 부분만 논의해요. 즉, 요 부분만 논의한다는 얘기는 R과 S가 집접점이라는 것만 논의를 해요. 근데 도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접점들의 뭐가 돼요? 모임이 되니까 이러한 답안지를 쓰려면 여기에 없는 원소는 집접점이 아니라는 이유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답안지에서는 요것만 쓰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이 반드시 뭐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3번에서 이제 이 문제는 3번과 5번, 6번 이 세 개가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X에서 R로 가는 것이 돼서 FP는 0이고 FQ는 2인 연속 사상이라고 할 때 이때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종의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연속 사상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실제로는 얘가 연속 사상일 때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본 겁니까? 얘는 무엇이고 얘는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실질적으로는 연속 사상을 찾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함수 f가 연속 사상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모든 점에서 무엇이다? 연속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공역 속에 있는 열린 집합의 역상이 정역에서 무엇이다? 열린 집합이라는 걸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 말은 공역 속에 있는 모든 열린 집합이라는 것 대신에 공역 기저 속에 있는 모든 멤버의 역상이 정역에서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기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저 속의 멤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또 무엇을 이용해도 되냐면 부분 기저를 알고 있다면 부분 기저 속의 멤버의 역상이 정역에서 무엇이다? 열린 집합이란 거를 체크해 줘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 주면 되는 건데, 문맥상 지금 요거는 체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자, 문제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함수 f가 무엇이면 연속일 때 A가 연결 부분 집합이면 FA도 연결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연결 집합 중에서 가장 큰 연결 집합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연결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결 성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이라는 말로도 이제 쓰는 거니까 연결 집합을 가지고 얘기해도 되지만 연결 성분을 가지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얘가 연결 성분이라고 해서 얘가 연결 성분이라는 이론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연결 성분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주장이 이 아까도 말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결을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잠깐 넘어가면 FP는 0이고 FQ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2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물어보면 사실은 공역에서 0의 연결 성분을 구해보고 2의 연결 성분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은 정역에서 P의 연결 집합은, 연결 성분은 어디에 포함된다라는 뜻이 됩니까? 0의 연결 성분에 포함되는 거죠. 아까 연결 집합으로 간다고 그랬지 연결 성분으로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Q의 연결 성분은 무엇의 2의 연결 부분 집합으로 포함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 공역에서의 0의 연결 성분과 공역에서 몇의 연결 성분? 2의 연결 성분을 체크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봤더니 X에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X에서 봤더니 여기에서 이제 필기 안 하고 여기다 쓸게요. X에서 봤더니 P와 QRS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여집합 관계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제외하고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슨 집합이 존재한다? 닫힌 집합이 존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X는 뭐가 된다? 비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문제를 다루실 때 우리가 체크를 할 이유가 없는 게 뭐가 되냐면 비연결이 되는데 얘와 얘로 나눴는데 얘가 싱글턴 셋이잖아요. 싱글턴 셋이 연결이 돼서 비연결이 되는 경우 얘네들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여기에 연결 성분은 뭐가 된다? 싱글턴 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턴 셋이 하나가 나올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B라고 놓아보겠습니다. B라는 문자가 여기 없었죠. B라는 것으로 놓게 되면 타우 B는 뭐가 돼요? B 공집합 Q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제외한 열린 집합은 이거 하나만 되는데 이것의 여집합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서 이 말로만 놓고 본다면 B는 연결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없는 원소는 P밖에 없는데 그거를 첨가시키는 순간 비연결이 됐다는 얘기니까 얘는 연결 집합 중에서 가장 큰 연결 집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다? 연결 성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 성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연결 성분의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무슨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는 A와 B의 관계를 즉 A와 B를 포함하는 가장 큰 무엇이 존재하면 연결 부분 집합이 존재할 때 얘네들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때 이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된다? 동치 관계가 돼요. 동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연결 성분은 일종의 특별한 무엇을 뜻한다? 특별한 무엇이다? 동치류인 거예요. 그럼 동치류에 대한 내용은 대표원을 뭐로 잡든 간에 관련성이 없다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가 연결 성분이라고 그랬으니까 CQ가 됐건 CR이 됐건 CS가 됐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같다? B로서 같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더니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의 상은 2의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결 성분에 포함되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2의 연결 집합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실수의 부분 집합인데 농도가 몇 이상일 때, 이 이상이 되면 적어도 2개의 원소는 존재하겠죠. 서로 다른 2개의 원소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Y1은 여기에 원소죠. 그쵸? Y1은 Y2보다 적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D에 있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얘는 D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집합? 열린 집합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Y2는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래서 편의상 얘를 G1, 얘를 G2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도 무슨 집합이에요? D에서 열린 집합이죠. 그러면 G1 유니언 G2는 D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G1 인터섹션 G2는 공집합이죠. 공통원소가 없죠. 그러면서 G1과 G2는 최소한 각각 몇 개의 원소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원소는 가지고 있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말은 따라서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연결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한 위상, 상한 위상도 똑같은 논리예요. 유클리드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한 위상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2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은 전부 다 비연결이라는 뜻이 되므로 따라서 여기에서의 연결 성분은 전부 다 무엇밖에 없다. 싱글톤 셋밖에 없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논리에 의거해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죠? 그쵸? 따라서 이 말은 얘가 싱글톤 셋이고 얘는 공집합이 아니죠? 공집합이 아닌 게 싱글톤 셋 포함되는 경우는 무엇밖에 없어요? 이 두 집합이 같을 때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따라서 Q나 R이나 S나 모두 다 몇으로 대응되는 거예요? 전부 다 2로 대응됩니다. 이런 뜻의 문제가 됩니다. Yes?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시험 문제 테크닉인데 최근 시험 문제 테크닉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얘는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인데 이 문제를 여기서 물어봤을 때 A, B를 구하셔. 그럼 물론 답은 A, B는 각각 1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얘기가 딱 되면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물어보냐면 각각의 무엇을 구하라? 연결 성분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 성분을 물어보고 나서 3번의 질문이 던졌다라는 얘기는 연결 성분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3번과 같은 문제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이제 나왔던 모델인데,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아니지만 연결 성분을 토대로 해서 연속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온 김에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연속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게 무엇의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여러분한테 연속 사상임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연속 사상을 무엇하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질문의 소재가 던져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스? 그러면 연속 사상임을 증명하라는 얘기는 이미 함수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define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연결을 물론 찾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결이 뭐로 갔다고 그래서, 연결로 갔다고 그래서 연속인 건 아니에요. 연속이면 그렇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것의 대우로, 즉 얘가 연결인데 얘가 비연결이면 당연히 불연속이란 건 알지만,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길은 없고, 얘가 비연결이고 얘가 비연결이라도 우리가 알 길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속 사상임을 증명하시오 그랬을 땐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소기절을 이용하거나, 국소기절은 이제 점에 관련된 내용이죠. 또는 무엇을 이용하거나 기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룬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더 좋은 방법은 부분 기절을 알 텐데, 부분 기절은 이게 개수가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래. 그런데 문제는 부분 기절을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제 남들이 이해해서 알려진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분 기절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기절은 진짜 활용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보통 활용한다야. 그 다음에 이것을 물어볼 때는, 연속 사상을 구하시올 때는 무엇을 이용하라요? 연결 성분을 이용하라는 뜻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2005년도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연결 성분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연속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문제, 여기에 포커스를 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무엇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냐면 연속 사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냥 막 생뚱맞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간 이제 연속 사상의 개수를 구하시라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로 풀었냐면, 연결 성분을, 출제한분은 연결 성분을 염두에 둔 건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연결 성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이 되게 간결한 답을 연결 성분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되게 복잡한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와 관련됐다, 연속 사상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의심하고 출발하라? 연결 성분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론이 되게 이제 유명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물론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만, 얘가 이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여기다가 지울 수가 없어서 내가
L자는 하한 위상을 뜻한 거고요. U는 어퍼라는 뜻에서 상한 위상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위상을 포함하고 상한 위상과 하한 위상의 교집합은 보통 위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위상 공간에서는 R이 무슨 집합이다? 연결 집합이죠. R이 연결 집합이니까 여기서 연결 성분은 R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의 연결 성분도 R, 뭐 1의 연결 성분도 R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한 위상이 됐건 뭐가 됐건 상환 위상이 됐건 요 3번의 원리에 의해서 싱글톤 셋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연결 성분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연속 사상은 무슨 사상밖에 없겠습니까? 연결 성분은 연결 집합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역의 연결 성분은 전체 집합이잖아요. 요 문제에서 여기에서 본다면요. 그러면은 정역에서 연결 집합은 연결 성분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공역에서의 연결 성분은 싱글톤 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연속 사상이라면 전체 집합은 단 몇 개의 원소로만 대응된다.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되니까 무슨 사상밖에 없다. 항등 사상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항등 사상이 아니라 말 잘못. 상수, 함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은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쓸까요? 이렇게. X가 무슨 공간이면? 이산 공간이면. X가 이산 공간이면 여기에서의 연결 성분은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싱글톤 셋이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지우는 이유인데 요 둘을 비교를 해보면 이산에서 연결 성분의 싱글톤 셋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결 성분이 뭐밖에 없었어요? 싱글톤 셋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싱글톤 셋이 연결 성분이라고 해서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인 것은 아니다. 이산 공간인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3번과 5번, 3번과 4번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해 보는 건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로 시험 문제는 이와 같은 형식의 문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3번과 같은 형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얘를 가르쳐 질문하고 얘를 물어보면 문제는 방향성을 설정되는데, 만약에 2번 질문 없이 3번으로 훅 들어간다든지 해버리면 요 문제들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가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에서는 R에서 X로의 연속 사상이면, 내가 이제 통상적으로 요거는 뭐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고 해서 하는데, 연속 사상이면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무엇에 대해서 정의역 속에 있는 임의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A의 폐포의 상은 상의 폐포에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동그라미 1인 거고, 동그라미 2를 보면 온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대한 주장은 G의 R은 무엇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요게 주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GQ의 최소 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되게 생뚱맞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주어졌는데 하한 위상이라고 했죠. 자, 하한 위상이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임의의 원소 R에 대해서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얘네들은 무슨 집합은 아니에요. 싱글톤 세선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비가산 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이 안에는 유리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요? 반드시 유리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 무슨 집합 아니다? 공집합 아니다죠. 이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얘를 제외시킨 집합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제외시켜도 R을 제외시켜도 얘네들은 무슨 집합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란 뜻이라서 이 말은 R은 Q의 무엇이 된다가 돼요. 집접점이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Q의 폐포는 얘가 된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이 문장을 놓고 보면 얘가 되는 거라고 한 것이 G가 무엇이라는 얘기에서 G가 연속사상이라는 뜻에서 이 내용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말에 의해서 얘는 당연히 X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공역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G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온투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GQ의 폐포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얘가 무슨 집합? X의 조밀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밀 부분 집합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밀 부분 집합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조밀이란 말도 일반적으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여러분들한테 뭐를 물어본 거냐면 GQ가 최소한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의 부분 집합을 구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을 질문을 던진 거냐면 X의 가장 작은 조밀 부분 집합을 하고 물어본 것과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질문의 소재가. 오케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작은 조밀이란 말이 일반적으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문제 아무 데다 갖다 막 만들어 놓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런 게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봤어요. 자, 칠판에 다 못 쓰니까 화면에 있는 내용에서 보시면 A의 폐포가 X가 되는 경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P와 Q가 얘네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열린 집합이므로 PQ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A의 폐포는 A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X가 된다면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는 원소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PQ라는 원소가 없으니까 PQ는 최소한 어디에는 들어가야 된다가 돼요. A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거고, 두 번째를 봤더니 PQ의 폐포를 이제 구해 본 거죠. 그러면 말로만 얘기하면 R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과 Q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QRS로 뭐가 됐어요? 같았죠? 그런데 이 안에는 PQ에는 R과 뭐도 없습니까? S도 없지만 이 집합의 도집합은 얘라는 것은 알 수 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 폐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의 주장은 조밀하면 당연히 무엇을 포함해야 된다? PQ를 포함해야 되고, 2번의 주장은 PQ는 조밀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가 X1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을 원소로 가져야 된다? PQ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데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면 가장 작은 뭐를 물어보라고 그랬습니까? 조밀 부분 집합을 물어봤으니까 그게 PQ였죠. 그래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요 안에 들어갑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항상 같은 얘기지만 똑같은 문제라도 5번만 질문을 하면 요것만 던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거 쉬운 말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 만약에 4번을 질문하고 나서 5번으로 넘어가면 문맥상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조밀과 관련되어 있고 그 조밀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온투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이거를 연속의 특징으로 이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요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막 활용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체계 이론에. 안 나오면 금방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요게 문제로서 적합할까 그랬는데, 하여튼간 어느 책을 보시든 간에 이 부분은 이론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시험에 내도 무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주제를 두는데 소재를 어떤 것으로 잡을까 그랬을 때 4번과 5번도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을 물어보면서 5번으로 넘어가는 문제면 조금 쉽게 내려고 노력한 거고요. 4번을 질문지 없이 5번으로 훅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쉽죠, 어느 거든. 알면 쉬운 건데 그걸로 훅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뜻의 문제가 돼요.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6번. 얘를 이제 물어봤는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면 몇 개만 존재합니까? 유일하게 존재한다가 되는데, 위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요. 거리 공간에서는 이따가 이제 얘네들 주인공을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T1, T2, T3, T4 공간이 돼요. 그 다음에 X가 T2 공간일 때 XN이 수렴하는 점열이면 그러면 그때 극한값은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X타우에서 기전은 P, Q, QRS다 그랬죠? 그래서 XN이 R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정의는 뭐죠? 이것의 정의는 하고 물어보면 원 이론은 이거죠. 원 이론은 R을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다가 일반적인 이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G가 바뀔 때마다 무엇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G가 바뀌면 K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유한번째 순서가 몇 번째 붙었냐라는 게 바뀌지 내용적 변화는 없는 건데 이 문구를 보시면 얘가 R과 SE의 무엇이에요? 국소 기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G를 QRS로 하나만으로도 무엇해도 제한을 해도 문맥상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소기제의 최대 장점이 되는 거예요. R을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해서 따져야 될 대상을 국소기저로만 따져도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로 이제 와서 보신다면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요 안에 얘가 수렴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요 안에는 무슨 원소는 없어요. P라는 원소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XN은 절대 뭐로 수렴할 수는 없다요? P로는 수렴해 줄 수 없다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QRS 중에 뭐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로만 나타나는데 P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은 P니까
유한번째를 제외하고는 P로만 나와야 되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경우도 유한번째를 제외하고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 원소의 모양이. P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서 얘네들은 P로 수렴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극한점은 R로 수렴하게 된다면 극한값은 R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Q 또는 S 또는 이 중에 둘 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극한점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N을 얘가 R이 N이 홀수이면 뭐로? R로. 짝수이면 S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 보자. 그러면 이때 XN은 반드시 어디로 수렴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항의 원소가 R과 뭐로만 돼 있어요? R과 S로만 돼 있으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모양에 성립이 되는 거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R로 수렴을 해요. 유한번째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이 QRS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저 말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Q는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이죠.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 안에는 어떤 원소도 Q가 되지? 어떤 원소도 Q가 나오지 않으니까 XN은 어디로 수렴해 줄 수 없어요? Q로는 수렴해 줄 수 없어요.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면 R로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극한값은 상상할 수 있는 건 PQRS인데 R은 이미 이제 가정을 해놓은 거니까 PQS만 상상해 보면 되죠. 그런데 P는 안 된다는 게 처음부터 나왔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얘는 Q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 Q로 안 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의 모양에 따라서 얘는 Q로도 수렴할 수 있지만 Q로도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일반론적으로는 Q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예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S의 국소기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S의 국소기저도 QRS가 되니까 이 원소는 좌우지간 어디에 들어간다? QRS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XN은 어디로도 수렴한다. 저 문장에서 R자 대신에 뭐로만 바꿔도 S로 바꿔도 전체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XN의 극한점은 R과 무엇이에요? S뿐이죠? 예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뭐가 재밌었습니까? 극한점이 유일해요, 유일하지 않아요? 유일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T2 공간은 아니구나 한데 나중에 유한에서 X가 유한일 때 T2 공간은 2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2산이 아니기 때문에 T2 공간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눈에 보는 내용으로 이제 가서 볼게요. 이 전체 문제를 물어봤지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중심들 중에는 기저라든지 또는 국소기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더 뭐다? 쉬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하한 미상에서의 연결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번의 전체 흐름은 여기 이하는 모델로 나온 거고, 본질은 요거를 활용해 보는 거였어요. X가 유한 집합일 때 위상 문제를 이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조금 이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지나가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4번에서 아까 이제 내가 4번 문제를 다룰 때 아까 4번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서 내가 요거를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PQ가 조밀입니까를 따져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풀었어요. 이렇게 아까 해설해서. 자, 근데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자, 4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조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밀을 물어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X 속의 원소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 집합이 몇 개 나옵니까? 2의 4승계니까 16개예요. 그래서 16개를 쭉 나열해 보는 거야. 16개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야. 16개를 쭉 나열하고 나서 닫힌 집합들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이 X밖에 없는 경우가 뭐가 될까? 그래서 이렇게 추려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16개 중에서 4개만 그 조건에 만족이 돼요. 그런데 16개 정도니까 해볼만 해요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X의 원소가 5개 있다든지 6개 있다든지 그러면 나열해 보는 것 자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또 매번 문제를 이걸로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닫힌 집합을 먼저 나열해 보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거예요. 분할법을 쓰는 거예요. 분할법을 쓰면 이제 뭐라는 얘기냐면 X의 부분 집합은 크게 둘로 나눈다야. 조밀한 것과 조밀하지 않는 것으로 나눈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조밀한 것과 조밀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서 조밀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만 남겠습니까? 조밀한 것만 남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분할로 대상을 아까 2의 4승계니까 16개죠? 16개의 대상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얘를 제외한 전체 집합 X를 제외한 원소가 가장 큰 집합을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소가 얘도 3개고 얘가 3개잖아요. 둘이 같지는 않죠. 일단은 그냥 느끼는 대로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얘가 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얘를 선택해보죠. 그러면 얘가 QRS의 부분 집합이면 A의 폐포는 당연히 무엇의 폐포에? 이것의 폐포의 부분 집합이죠. 그런데 QRS가 닫힌 집합이니까 폐포도 뭐가 된다? QRS가 된다죠. 이 말은 따라서 A는 무엇이 될 수 없다야. 조밀하지
조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6개 중에서 이것의 부분 집합은 8개가 있잖아요. 걔는 후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말은 대우적 사고로 얘기를 하면 A가 X의 폐포가 되려면 A는 무엇의 부분 집합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면 조밀이 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대우적 관점에서 조밀하면 부분 집합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에는 여기에 없는 원소를 적어도 몇 개는 가져야 돼요? 하나는 가져야 되는데 그 원소가 뭐밖에 없습니까? P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여기에서 이것의 부분 집합 얘는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찾냐? P를 포함하는 가장 큰 닫힌 집합을 찾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제외하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P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은 달랑 몇 개만 있습니까? 2개만 있죠? 만약에 없으면요. 그러면 P를 포함하는 폐포는 전체 집합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이번엔 두 번째로는 A가 무엇의 부분 집합일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일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A는 또 뭐가 될 수 없어요? 조밀? 부분 집합이 될 수 없다죠? 따라서 A가 이것이면 A는 여기 없는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니까 무엇을 가져야 돼요? Q를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P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고 2에서는 Q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조밀이 되려면 최소한 무엇과 무엇은 포함해야 된다. P와 Q는 포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봤더니 P, Q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 뺐고요. 여기에서 P, Q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은 무엇밖에 없어요?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Q를 포함하는 집합은 요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말은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이거였죠. 조밀하면 무엇을 포함한다? PQ를. 4번에선 PQ의 폐포가 X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이면 A의 폐포도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된다죠. 자, 이 말은 PQ를 포함하면 조밀이란 뜻이고 3번의 결론은 조밀이면 뭐를 포함한다? PQ를 포함한다니까 따라서 A가 조밀일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을 뜻한다야? 무엇을 포함하는 거다? PQ를 포함하는 X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근데 PQ를 포함하는 X의 부분 집합은 2의 제곱계가 되니까 4개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소를 전체를 다 나열하는 경우에서 나열하면서 조밀을 찾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요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구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이게 3개, 4개가 되면 나열을 통해서 조밀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원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열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조밀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